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2년도를 예상했었죠.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이 한참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2023년도가 되겠네요. 2022년도 끝자락에서 과연 부동산 전문가들이 몇 달 전에 지금 2022년도의 부동산을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부동산 전문가 예측 이상우, 이분 유명하죠. 갓상우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포유, 부익남, 아기곰, 얼음공장 상승을 예상했어요. 이게 그리 오래 전에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부동산에 금리가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금리가 영향이 없음. 이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도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금리가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금리 올라도 전세 전가하면 됨. 전세가가 요즘 좋지가 않은데 이것도 좀 틀린 얘기 같고요. 소득 오름. 요즘에 소득이 많이 안 오르고 있죠. 직장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이 오히려 소득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공급이 없음. 일기 신도시 재건축 테마 부동산으로 상승. 공급이 없는 건 맞죠. 근데 공급이 없는 게 올해 공급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몇 년 뒤에 공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엇나간 예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 말대로 남은 5개월 안에 반등 가능할 것인가? 이분들이 5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5개월 안에 반등 가능할 것인가? 이상우 유명하죠. 저는 이분의 영상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봤어요. 물론 좋아하는 입장에서 팬심으로 봤던 건데 이분의 얘기가 당연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즘에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죠.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기곰이라는 이분은 이제 대세 상승을 언제나 얘기하시는 분이고 요즘도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종원 아포유 대표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익남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라서 최근에 부동산이 좀 주춤하니까 이제 다른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혼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도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자, 얼음공장, 네, 전업투자자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아무튼 이런 분들도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이런 내용이었죠. 부동산 금리 영향 없음, 세금 올라도 전세 전가하면 됨. 전세가 엄청 많이 오를 거라고들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자,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2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안 된 거예요. 올해 따뜻했을 때 그때 한참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때 나왔던 기사고요. 충분히 지금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최근 물가 급등과 잇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이때부터 인상이 됐었죠.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땅집고는 전문가 20명 대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집값과 전셋값 추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 등으로 나눠 사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이때도 이걸 봤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들이거든요. 20명. 유명하신 분들을 정말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준석, 김재경, 두성규, 이상우, 이은형, 우병탁, 이현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 20명 중에서 지금 현 상황을,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뒤의 상황조차 예측을 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단 한 명입니다. 한문도 교수. 이분 한 분이 예측을 했고요. 정확하게 예측했죠. 전세 매매 둘 다 하락. 나머지 분들은 한 분도 맞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진다, 내려간다, 어떻게 된다, 내년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결국 맞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명 중에서 한 분이 맞춘 거니까 적중률로 본다면 반타작도 아니고 반의 반도 아니고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그것도 내년, 내후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뒤. 자,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의 인사이트를 깎아내리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측이라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분은 예측을 한 것도 아니죠. 한문도 교수, 이분은 예전에 상승했을 때도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얘기만 했고요. 이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철학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기승전 하락이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분이 인사이트로 이런 예측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시계가 뭐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멈춰 있어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적중률은 0%라고, 0%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의 안티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 이분들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벌어진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비난할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다 논리가 있고 통찰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누군가의 얘기로 본인의 전 재산을 태우거나 결정을 하거나 하는 일을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거를 요번에 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기존 전세를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었던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측이 좀 빗나갔죠. 왜 그런 행동을 했냐 보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세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말을 믿고 그렇게 진행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절대로 이분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일은 좀 신중해야 된다. 참고만 해야 된다. 참고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2022년도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예측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다음 달을 예측하거나 뭐 내년을 예측하거나 내년 하반기를 예측하거나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신뢰를 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집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분양하는 가격들은 비싼 가격이 아니다.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비싸죠. 근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